다음 전기력선과 유전율의 두 번째, 전기장의 세계와 전기력선의 관계에서, 자, PT 자료만 전자가 빠졌어요. 교재에는 전기장 제대로 돼 있죠. 전기장의 세기, 전개의 세기, 이를 말하죠. 이 전기력선 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 알아보겠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전기력선의 성질에서 전개의 세기 E는 어떻게 나타냈냐. 그래서 전기장 내에서 한 점의 전기력선의 밀도를 말하죠. 밀도는 몇 개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전기력선의 관계, 이 전개와 전기력선의 수는 따라서 이 전개란 발생되는 총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기력선의 수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전개란 또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정전계 내에 또는 전기장 내에 양 평형 금속판을 전압을 걸어 놓고 그 사이에 단위 점전하를 넣었을 때 이 단위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전기의 세계예요. 자, 양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전하가 두 개였어요. 그런데 이 전개라고 하는 것은 그 전기장 내에 전하 하나가 들어와요. 그건 전하 하나에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그래서 이는 쿨롱의 힘, 양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서 전하 하나를 빼내면 전개의 세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쿨롱의 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식을 하나를 잘 외워야 정전계, 정자계 다 할 수 있다. 제가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전계를 알아야 이제 자계를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 교류 회로를 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힘 F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파이 입실론 분의 1 거리 제곱 분의 Q1, Q2였는데, 여기서 Q분의 1을 곱한다 혹은 Q로 나눈다 하니까 전하 하나가 없어지죠. 그래서 전개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 분의 Q가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전개식, 다시 말해서 이 쿨롱의 힘에서 전하 하나 떼면 전개예요. 뭐 다르게 얘기할 거 없이. 그래서 쿨롱의 힘, 쿨롱력을 반드시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Q 하나 드러내면은 전개. 자, 그러면은 이 개수와 어떤 관계가 있냐? 여기서 전개의 식에서 전기력선의 수를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E는 A분의 N이니까 N은 E 곱하기 A가 되죠. 그래서 E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의 Q인데, 곱하기 4파이 R 제곱, 점전하니까 구의 면적이 4파이 R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하니까 입실론 분의 Q계 뭐가? 전기력선. Q 쿨롱에서의 전기력선은 입실론 분의 Q 맞죠? 이렇게도 나온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보시라고 제가 유도를 했지, 유도 과정을 외우시라고 안 외우셔도 됩니다. 가우스의 법칙 해서
단위 전하에서 발생되는 전기력선의 수는 입실론분의 1, Q 쿨롱에서 발생이 되는 전기력선의 수는 Q를 곱하면 되죠. 입실론분의 Q 하면 끝이 난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법칙들이 정리가 되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전속과 전속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그림에서 점전하에서 작용하는 힘을 좀 가상의 실선으로 그린다라고 했는데 상호작용을 하는 힘을 그려놓은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속과 전속 밀도. 자, 보시겠습니다. 1쿨롱의 전하에서 입실론분의 1개의 전기력선이 나온다. 그래서 입실론분의 1개가 그렇죠. 숫자가 굉장히 많죠. 왜?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분의 1. 여기서 비유전율은 15 이렇게 작지만은 진공의 유전율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이니까 자, 8.85를 10으로 잡고도 어때요? 1 하면은 이게 진공일 경우에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10의 11성 이렇게 10의 11성계 너무나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전속 1개로 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문구점에 가서 연필 한 자루 주세요 하면 한 자루 줍니다. 그런데 연필 한 닷을 주세요 하면 한 통을 주죠. 하나라는 거는 같습니다만은 그 한 통 안에는 연필 12개 들었어요. 이렇게 묶는다. 이것이 속이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속이라는 개념을 2개를 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전속의 단위는 쿨롱이더라. 자, 참고해 주시고요. 전속의 성질은 전기력선의 묶음이니까 전기력선하고 같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속은 양전하에서 나와 음전하에서 끝난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발산 의미가 설명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로는 자, 그래서 연속하지 않는다. 자, Q 쿨롱에서 Q개의 전속이 나오며 전속의 단위는 쿨롱이더라. 전속이 나오는 곳 또는 끝나는 곳에는 전속과 같은 전하, 예, 똑같잖아요. 전하 Q 쿨롱에 Q개의 전속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전속은 도체 표면과 수직으로 교차한다. 그래서 도체 표면에 전기력선에 나오는 각도가 90도다. 전기력선의 묶음이 전속이니까 이것도 90도로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전속의 성질도 전기력선의 성질과 같구나라는 거. 그래서 많이 읽어서 표현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다음 전속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속 밀도는 얼마나 많으냐, 조밀한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전속 밀도는 D라고 합니다. D는 자, S분의 Q가 되겠죠. 전속 밀도는 S분의 Q가 된다. 같은 면적에 이 전속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는 정도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임의의 면적에 그래서 임의의 구에 Q 쿨롱으로 대전이 됐을 경우에는 4파이 R 제곱분의 Q 4파이 R 제곱이 뭔데 이게 구의 표면적이에요. 자, 잘 모르시면은 백열전등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백열전등을 켜게 되면은 어떠한 방향으로도 같은 밝기의 입체적으로 같은 밝기의 빛이 나온다. 빛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기력을 나타내는 선을 전기력선 했습니다. 빛을 나타내는 선을 꺼놨지 않습니까? 광선. 그럼 광선을 묶으면 뭐가 되나요? 광속.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비의 조명 공사에서 또 조명 용어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자, 그래서 9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분의 4파이 r 제곱분의 q다. 자, 이렇게 분수로 나타냈는데 지금 전기력선과 전속이 작용하는 공간은 뭐로 되어 있나요? 유전체의 매질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같아요. 그래서 유전율로 곱해주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유전율로. 그래도 똑같죠? 숫자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4파이 r 제곱 곱하기 q분의 q. 이게 뭐였나요? 전개였죠. 그래서 이것을 입실론 E와 같다. 이제 한번 알았으니까 매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전속 밀도는 입실론 곱하기 E. 그래서 에너지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는 입실론 곱하기 E다. 이걸 외우시면은 자기는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단위는 전속의 단위가 쿨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쿨롱. 그래서 쿨롱 퍼 제곱미터. 자, 그런 얘기들이 있겠죠. 그의 전속 밀도는 D, 이게 S죠. 네, S 혹은 뭐 A로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A분의 Q 해서 입실론을 곱하니까 결국은 입실론 곱하기 2가 되고, 입실론은 한꺼풀을 벗겨보면은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돼 있더라. 그런데 단서 조항이 붙는다면은 공기 중이나 진공에서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왜? 기능사는 진공 중에, 공기 중에라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전속 밀도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2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작용하는 전속선을 어때요? 눈에 보이는 가상의 실선으로 그려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위와 청전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장의 세기, 전개의 세기에서 전개라는 개념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많이 그리는 거는 익숙해지시라고. 자,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 주면은, 그래서 정전화에서 부전화 쪽으로 에너지의 흐름이 생기더라. 그래서 전기력선이라고 하고, 묶으면은 전속이 되며 존재하는 공간을 전기장, 전장, 전개라고 하더라. 자,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금속판을 평행하게 설치하고 전압 V볼트를 인가하면은 이 극판에 E볼트의 전개가 어때요? 축적이 되어서 거리 R만큼 전달이 되죠. 에너지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V는 E 곱하기 R 볼트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는 볼트 퍼 메타겠죠. 정확하게 나타내면은 전개니까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어때요? 전압을 말하죠. 자, 그래서 V는 E 곱하기 R이다 해서 전개와 전위에 대한 관계도 여기서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보면은 전장, 그래서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 전장의 세기, 전장 중 단위 쿨롱을 넣었을 때 이 단위 정전화 1쿨롱이 받는 힘, 정전력의 크기, 그래, 정전력은 자, 그래서 Q분의 F니까 F는 QE가 되겠죠. QE. 요거 응용식 출제됩니다. 제가 출제되는 건 앞으로 별을 붙이겠습니다. 별을 붙이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1볼트 퍼 메타. 이게 바로 전개죠. 1볼트 퍼 메타는 전개장 중에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1뉴턴일 때, 그래서
봐요. 1V/m는 그래서 전개 중 단위 전하, 여기 쿨롱이죠. 그래서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1N일 때 1V/m. 1V/m라고 한다. 이제 읽는 방법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Q쿨롱의 전하로부터 Rm 떨어진 P점의 전기장의 크기는 E는 Q분의 F니까 F에서 바로 있네요. 그럼 9 곱하기 10의 구성에 R제곱에 Q1, Q2에서 Q를 하나 떼니까 Q 단위는 V/m. 자, 이렇게 해서 자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비유전율이 더 있죠. 비유전율이 주어질 때는 거리 앞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거리 앞에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위와 전위차. 이미 우리는 전위를 알았는데요. 뭐 V는 E 곱하기 R. 그래서 알았어요. 전위는 V볼트를 그니까 전개 E가 어때요? 형성이 돼가지고 유도가 돼가지고 거리 R만큼 에너지가 전달되더라. V볼트를 걸어서 이게 전개 E가 R만큼 전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E 곱하기 R이 V다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전위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지구의 전위 0볼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다. 제로볼트를 비교를 했을 때 몇 볼트냐, 5볼트냐, 10볼트냐 이렇게 그 비교는 비교량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구의 전위를 기준점으로 제로볼트를 하고 있다. 다음 전위차는 지구의 기준 전위를 제로볼트를 했을 때 양점의 전위의 차이가 되겠죠. 양점의 전위의 차이가 되겠다. 자, 그래서 전위 V는 E 곱하기 R로 해서 E는 전개 E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에 R 제곱의 Q였는데 곱하기 R을 하니까 R이 하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분의 Q 볼트가 됩니다. 볼트/m에서 R 메타로 곱했으니까 메타는 없어지죠. 그래서 전위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분의 Q였는데 4파이 입실론 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구성이죠. 그래서 R 제곱 없어요. Q분의 V가 되더라. 전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 두 점의 점전하의 차이, 이것도 응용이 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R1, R2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VP점은 바로 쓰겠습니다. 9 곱하기 10의 구성에 RP분의 Q가 되겠고, VQ는 9 곱하기 10의 구성에 RQ분의 Q가 되겠죠. 그럼 차라고 했으니까 VP-VQ는 9 곱하기 10의 구성에 곱하기 Q에 RP분의 1 마이너스 RQ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좀 식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 문제는 아주 간결합니다. 아, 거리분의 1, 거리의 역수를 빼주면 되는구나. 앞에 그때 9 곱하기 10의 구성하고 Q는 똑같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위의 기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위의 기울기에서 요 표는 요 책에는 여기 없죠. 요건 뒤에 나옵니다. 뒤에 어때요? 정전 용량 할 때 나오는 거예요. 9의 정전 용량에서. 자, 전위의 기울기는 거리에 따른 전압 곡선에서의 그 변이량을 말해요. 자, 만약에 비례한다라고 하면은 이 점에서의 기울기 변량은
델타 R분의 델타 V죠. 그래서 기울기 그레디언트 해서 G는 거리의 변량분의 전압의 변량 볼트 퍼 메타, 거리의 변화 분의 전압의 변화, 이에 대한 전압의 변화가 이 직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이건 변화의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자, 기울기의 경향에 따라서 요거 비례한다 변화를 보면은, 혹은 이렇게 나오면 이거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구나. 이런 관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관계, 변화의 관계, 그 정도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도 언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3.3 정전 용량과 유전체. 자, 정전 용량 어때요? 이 전기 에너지를 축적하는 소자가 컨덴스입니다. 그 컨덴스가 어때요? 어떤 거죠? 전기력선이죠. 전기력선을 축적하는 능력을 정전 용량이라고 하고, C로 나타내며 다니는 페럿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배우고, 유전체. 유전체는 절연체 중에 말이야. 그래서 분극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꼭 집어서 절연체 중에서 유전체라고 하더라. 고무, 종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구도체의 정전 용량. 그럼 정전 용량하고 전기량하고 전압과의 관계 앞에서 배웠어요. 어떻게? 확 씹어서. Q는 C 곱하기 V다. 그럼 C는 정전 용량, 여기 정전 용량이에요. 정전 용량은 V분의 Q다. 그럼 V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래서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분의 Q분의 Q죠. Q분의 Q. 자, 그럼 사실은 이렇게 되죠. Q나 1분의 Q나 똑같죠. 그래서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쪽에 곱은 분모가 되고 먼 쪽에 곱은 분자가 되죠. 가까운 쪽에 곱은 뭔가 1하고 Q고 나머지는 전부 다 먼 쪽이죠. 그래서 Q분의 4파이 입실론 RQ니까 Q가 약분이 되면은 4파이 입실론 R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 숫자로 좀 나타내 봐라고 하면은 9 곱하기 10의 구성분의 R이 바로 정전 용량이고 다니는 페럿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전 용량을 뭐로 나타냈나요? 네. 양점전하에서 작용을 하는 거리로 나타내 봤네요. 예. 자, 그래서 물론 책에서는 비유전열이 주어진다면은 거리 앞에 R 앞에 이필론 S를 붙여라, 곱해라 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일일이 다 안 외우시더라도 이것만 기억하면 거리 앞에 입실론 S 비유전율이 있을 때는 거리 앞에 곱해주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은 평형판 도체의 정전 용량을 알아보자. 이 구에서의 정전 용량은 알아봤고 평형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평형판도 익숙하시죠? 평형판. 그래서 제가 많이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그리듯이 실제로 이렇게 그려보셔야 됩니다. 잘 그리시지는 않으신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려서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V볼트 전압을 걸면은 이에 전개가 형성이 돼서 거리 R메타만큼 진행이 된다. 뭐가? 에너지가, 전기적 에너지가. 그래서 가상의 실선을 끄면은 전기력선이요. 전기력선을 묶으면은 전속이고, 전기력선 또는 전속이 존재하는 공간은 전기장, 전장, 전개라고 하고, 양 사이의 에너지계는 정전계다. 전류가 직접적으로 흐르지는, 선회를 따라 직접적으로 흐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내부에 뭐가 전하들이 이동해서 변이전류다. 그러니까 도전류 개념으로 봐서는 정전기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몸에 정전기가 축적이 돼서 어떻게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금속을 만지면은 페르프가 돼서 전류가 흐르면서 근육의 경직이 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이제 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컨덴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금속판을 마주보고 설치하고 전압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디바이스, 소자가 뭐냐? 이게 바로 컨덴서입니다. 이 컨덴서의 정전 용량은 어떠냐? 정전 용량은 이 전하를 이때 담는, 얼마나 많이 담느냐 하는 담는 능력, 혹은 전기력선을 얼마나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하느냐?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 정전 용량은 이 극판 사이에 충진이 되는 유전체가 어떤 종류의 유전체냐, 즉 유전체의 유전율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정전 용량은 유전율과, 그리고 이 극판이 크면 클수록 많이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단면적에는 비례하고 정전 용량이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해서 거리에는 반비례하겠죠. 거리가 멀면은 멀수록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만들어 보자. C는 입실론 비례하고, 단면적에 비례하고, 거리는 반비례한다더라. 단위는 페럿인데요, 실제 단위는 마이크로 페럿을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전 용량을 뭐로 알아봤습니까? 유전율과 단면적, 그리고 극판의 길이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식이 있죠. 떠오르는 식이 있으셔야 돼요. 있게 되겠죠. 뭐 공부를 하시면은. 자, 어떻게 저항 R은 로 A분의 L 옴이었다라는 거죠. 식이 비슷하죠. 로라고 하는 거는 고유 저항을 말하고, 뭐에? 저항을 뭐로 만들었냐? 그 매질. 그래서 철로 만들었냐? 동으로 만들었냐?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냐? 그래서 매질. 그리고 A는 단면적, 뭐에? 전선의 단면적, L은 길이. A, L 똑같네. 라고 해서.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A와 L이 반대로 돼 있죠. 그래요. 요게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저항과 컨덴서가 반대 성질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서로가 반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전 용량은 단면적에 비례하는데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정전 용량은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저항은 거리에 비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항의 직렬 연결은 컨덴서의 병렬 연결과 같고, 그 관계가, 그리고 저항의 병렬 연결은 컨덴서의 직렬 연결과 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형판 도체의 정전 용량에서 정전 용량이 C는 V분의 Q인데, 콱시버에서 C는 V분의 Q인데, 이것을 유전율과 단면적, 그리고 거리로 나타내면은 유전율과 단면적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더라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덴서, 이제 극판 그림이 이제 나오네요. 그런데 가변 컨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변, 영어로는 변화시킨다면 very라고 해요. 그리고 컨덴서, 영어로 컨덴서 이렇게 나타내네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걸 줄여서 베리콘, 한국말 콩그리시로 바리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변 용량 컨덴서예요. 제가 왜 이렇게 쓰겠습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가변 용량 컨덴서를 뭐라고 하느냐? 바리콘.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고정 컨덴서고요.
다음은 에너지에, 이 정전기에서 작용하는 에너지, 그리고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그리고 단위 면적에 작용한 흡입력,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정전 에너지예요. 정전 에너지는 전기장 내에 한 점의 전위에서 다른 점의 전위로 어때요? 이동하는데, 즉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이동하는데 어때요? 소요되는 에너지를 정전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 내의 임의의 전하를 전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제공해 주는 에너지를 말한다라고 해서, 자, 이것도 없애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 W는 그래서 2분의 1 QV 줄과 같다라고 하는데, QV가 어디서 나왔냐? VQ. 자, 에너지 하면은 생각이 나는 게 뭡니까? 전력. 이렇게. 전력은 어떻게 구했나요? 전력 P는 V 곱하기 I 이렇게 됐죠. V 곱하기 I. 그럼 이쪽 에너지도 어떠냐? Q가 사실은 뭐예요? 정전계에서의 에너지 전달을 담당을 하는 전하량을 말하죠. 전하량을 벗겨내면 전류에 안해. 그래서 Q 곱하기 V가 정전계에서 이 에너지를 형성을 하는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와 V와의 관계는 비례한데, 이 에너지는 이 비례 관계에서 어때요? 형성이 된 면적하고 같아요. 면적하고.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에서 빗부여는 V고요, 높이는 Q인 삼각형의 면적은,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V 곱하기 높이 Q 이렇게 되죠. 그런데 Q는 사실 뭐예요? CV죠. Q는 정전계에서 CV에서, 그래서 2분의 1 V 곱하기 CV 하니까 2분의 1 CV 제곱줄. 그래서 콘덴서에 이렇게 만드는 회로 소재가 콘덴서예요.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2분의 1 CV 제곱줄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축적 소자. 그래서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2분의 1 CV 제곱줄이며, 이건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나요? 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CV 제곱줄인데, 그래서 QV, V는 C분의 Q로 나타내서 C분의 Q 제곱으로도 나타낼 수도 있다. 관계를 묻는 식에서 가끔 나옵니다. 자, 다음은 유전체의 단위 체적 내의 에너지. 그래서 유전체의 단위 체적 내의 에너지는 이게 정전계 내에 축적이 되는 에너지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콘덴서에, 즉 에너지 축적 소자에 축적이 되는 에너지. 그래서 콘덴서는 이 2분의 1 CV 제곱줄이라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회로에서 분리된 상태라 하더라도 만약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었던 거라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감전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콘덴서다, 코일이다 하는 것은 만지면 안 돼요. 꼭 만져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어때요? 접지봉을 가지고 터치를 해서 축적된 전하를 땅으로 방전시킨 후에 만져야 됩니다. 아니면은 감전이 됩니다. 자, 유전체의 단위 체적의 에너지는, 유전체는 D 곱하기 E로 구할 수 있습니다. D는 전속 밀도죠.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E죠. 만약에 진공이다 하면 E0 하시면 돼요. 진공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되겠죠. E 곱하기 E 해서 2분의 1. 이게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니까 2분의 1 D 곱하기 E에서 2분의 1에 입실론 E 곱하기 E니까 2분의 1 입실론 E의 제곱줄. 단위 체적이니까 세제곱 메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정전계 내에 축적이 되는 에너지 양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DE에서
1을 입실론분의 d로 놓고 2분의 1 입실론분의 d 제곱 다음 중에서 청정기 내에 축적되는 에너지의 표현식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경우도 기본 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만은 굳이 이것을 꼭 되풀이해서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이것만 알면은 전개와 전속 밀도의 관계에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으시죠. 정전 흡입력이다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말해요. 힘. 그래서 2분의 1 입실론 제로 v 제곱. 자, 입실론 제로가 들어간 것으로 봐서 그래서 진공이나 공기 중이라는 이런 인급을 전제로 해서 식이 만들어졌다. 해서 정전 흡입력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관계가 시험에 중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2장 정전기에 대한 기본 이론 정리를 마치고 조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단원 핵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